뉴욕에 나타난 로켓 배송, 종이, 목재주,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빠른 배송 많이 이용하시죠? 그 시초가 바로 쿠팡 선두주자가 아닐까 싶은데, 로켓 배송이라는 이름으로 참 처음에 획기적이었잖아요. 예.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로켓 배송. 그 쿠팡이 나스닥에 예비심사 상장하기 위한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그래서 오늘요 그 포털 검색창에 쿠팡 관련주 이게 막 올라와 하더라고요. 예. 정말 관심들이 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실 저희가 오늘 뜬금없이 갑자기 종이 목적 지수들이 많이 올랐죠. 오늘 아마 한 4% 정도의 업종 지수가 상승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뭐 저희가 종이 목적이 약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잊혀진 업종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뭐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증시가 요동치는 가운데. 근데 저희가 아시아의 아마존을 노리죠. 쿠팡이. 말 그대로 아시아의 아마존을 노리는 쿠팡이. 아시아의 아마존. 예, 쿠팡을 노리는데 나스닥 상장을 해서 예비 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나스닥에서 거래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쿠팡이 주관사죠.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빠르면 오늘 올 3월이죠. 3월에 나스닥 상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쿠팡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 증시 상장을 택한 이유는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적자가 사실 많습니다. 쿠팡의 어떤 단점은 적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투자 비용을 많이 했고요. 또 말 그대로 저희가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적자가 좀 큽니다. 근데 국내보다는 당연히 미국 증시에서 이미 아마존의 선례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가 수월하다는 점 때문에 사실은 미국 증시 상장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건 이런 뉴스 때문에 오늘 쿠팡 미 증시 상장 수혜주로 뭐 물류주, 뭐 골판지주 이런 것들이 뭐 갑자기 오늘 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미 사실 저희 이런 흐름 말 그대로 저희가 쿠팡과 관련된 업종들이죠. 근데 중요한 게 이미 이전에도 저희가 작년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배달, 뭐 택배 이용 증가가 분명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산 이후에 저희가 배달과 택배 이용 문화가 정착되면서 사실 포장용기 수요가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골판지 업종의 모멘텀이 발생한 가운데 작년이죠. 플라스틱 같은 어떤 일회용품 규제, 어떤 관련 반사이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이죠. 저희가 작년 7월 환경부가 이제 말 그대로 폐지 수입 신고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폐지 수입량이 크게 감소를 한 상태에서 2년 후죠. 내후년 2022년도부터는 아예 수입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골판지 업종 같은 경우는 이런 뉴스들로 인해서 이미 작년 12월에 많이 급등세를 보였죠. 그래서 골판지 업종 테마 말 그대로 작년 12월에 말 그대로 시세가 강하게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은 뭐 그동안 저희가 이런 어떤 코로나 관련주들의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런 관련주들이 사실은 좀 약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조정을 보였고요. 분명히 조정도 사실 좀 크게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다시 또 어떻게 보면 모멘텀을 받은 건데요. 또 중요한 부분이 이런 골판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이죠. 원지 생산 공장이 잇따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작년 10월과 11월 말 그대로 이런 원지의 생산 공장 화재가 잇따라 발생되면서 골판지 원지 생산 업체는 이미 화재 이후에 약 가격을 뭐 크게 올렸습니다. 한 20에서 25% 가격을 올리게 되면서 작년 연말에 이미 상세를 많이 보였었죠. 그리고 최근 들어 뭐 거의 뭐 주가가 모멘텀이 없었습니다. 또 특히 뭐 이미 너무 잘 아시겠지만 대형주들 위주로 시장에 가다 보니까 거의 소형주들은 사실 약세를 보이고 골판지 업종들이 대부분이 소형주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큰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반영을 못 받다가 뭐 오늘 다시 뭐 쿠팡의 뉴스로 급등세를 보이는 제지주 골판지들이 있었고요. 중요한 게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그 쿠팡의 어떤 미 증시 상장 뉴스 항상 저희가 이미 뉴스 프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 프로를 갖다 저희가 알면서 사실은 매수를 못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쿠팡에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얼마나 골판지 업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건 약간 의문점이 드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은 어차피 기대감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이런 쿠팡의 어떤 미 증시 상장 뉴스가 나올 때마다 당분간 이런 골판지 업종들 종이 목접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류주 이런 것들은 계속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좋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틈새 시장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방 오늘 상한가 흐름을 나타냈고요. 아까 KTH도 상한가. 큰 종목들은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이. 근데 이게 쿠팡과 관련한 이 직접적
직접적인 협력사 그 종목들을 위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골판 재질을 좀 틈새적으로 같이 봐도 되는 겁니까? 사실은 뭐 주된 거를 가장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동방이라든지 물류 이런 거 더 직접적인 수혜가 있는 것들을 일단 보시는 게 어떤 좋은 흐름인 거고요. 근데 저희가 항상 뭐 모든 그 어떤 쿠팡의 미증시 상장 이 자체가 사실은 큰 뉴스이기도 분명히 하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뉴스 모멘텀은 꼭 직접적인 관련 있는 주식들 이런 건 당연히 가장 큰 호재가 되겠지만 그 어떻게 보면 저 협력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또 기타 이런 아까 골판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업종이 과연 얼만큼 큰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런데 지금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의 심리가 취약할 때는 이 뉴스에 연관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애플카에 의해서 그 관련주들이 사실 직접적인 연관이 크게 없어도 모든 자동차 부품주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 쿠팡의 나스닥 상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뉴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주가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최근에 주식시장을 접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생겨난다는 것은 참 자랑스럽고 좋은 일입니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쿠팡도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의 발돋움, 우리가 참 반가워할 만한 일인데 미국 나스닥의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이쪽에 우리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모멘텀 그것을 초과하는 이슈 모멘텀 어느 정도로 찾아볼 수 있을지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스칼렛 전문가님. 네, 오늘 진짜 시장이 안 그래도 이제 조정을 보여주는 지점에서 투자 이제 수급이 좀 유입될 부분들이 좀 필요한 지점에서 또 마침 호재성 요소가 나오면서 이제 쿠팡이 조금 더 많은 화제를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한번 써보신 분은 있어도 한번 써보신 분들은 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엄청난 초기 이 투자 자금들을 가지고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투자를 진행을 해서 초기에 이제 로켓 배송을 진행을 할 때 이제 회비 없이 이 서비스 기간을 갖고 올해부터는 이제 이 가입비를 좀 받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부터는 빠르면 방금 이제 말씀하신 그 적자폭이 흑자 전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점이다라는 이런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초기 이 자금 투입 때문에 워낙에 이제 적자폭이 좀 크기는 하지만 거기 때문에 이제 나스닥 상장을 좀 고려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성장성 자체는 매출 성장성 자체는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거든요. 지금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인해서 매년 이제 40%에서 60% 정도까지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자체가 40% 이상 성장을 해서 13조 원에 달하는 그런 매출액을 성장성을 보여준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간에 이제 무료로서 초기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들을 이제 회원비를 좀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같은 부분들 적자폭을 감소를 시키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향후 이 쿠팡이라는 기업 자체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쿠팡이츠라던가 이 같은 배달 앱 같은 부분들도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관련해서 움직임들을 보여줬던 종목들을 놓고 보면 이제 물류 관련해서 움직인 동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손정희 회장이 소프트뱅크가 투자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투자 지분 한 37%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인포마크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기는 했는데요. 이런 종목들 말고도 이 KTH가 상한가를 가는데 이 KTH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최근에 도입한 이 OTT 서비스를 담당하는 업체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거기서 동영상 서비스 부분들을 담당하게 될 건데요. 쿠팡이 비단 지금까지 움직이는 로켓 배송을 통한 이런 물류 서비스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각적인 이런 사업들에 진출을 하면서 공격적인 이러한 외형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스닥 상장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먼저 제지, 물류 이런 쪽이 먼저 첫 번째 수혜 종목들로 부각이 됐지만 추후에 이 같은 확장성으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틈새적인 종목들 역시도 우리가 본격적인 상장 모멘텀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시점에서는 조금 더 주목할 여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늘 우리 보시면 KTH도 그렇고 동방도 그렇고 어제 오늘 연속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단기 고점부를 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런 종목들을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아무리
추가적인 이런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목은 우리가 조정을 받을 때 사야 하는 것이고 상승 자리를 줄 때 일부 차익 매물을 실현을 해야 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추격하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물류주 그리고 제주주들이 먼저 움직임들을 보여줬지만 추후에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연계되어 있는 아직 안 움직인 종목들을 우리가 발굴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의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보시는 것이 오히려 적합한 그런 구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그 물류 제지주 하면은 딱 떠오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코로나와 관련한 반사 이익. 이 부분이 쿠팡 전에 떠오르셨을 텐데, 왜 택배로 주문하는 물량이 늘어나고 그 물량들이 증폭되면서 이 골판지주, 이제 물량, 제지 이런 관련 종목들이 스칼렛 전문가님 네. 이미 그 코로나의 이익을 좀 충분히 받지 않았습니까? 또 한 번의 2차 모멘텀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도 이 제지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들이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골판지 가격 인상이라던가 그리고 비단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자체가 지속적인 언택트 사회로 진입을 하고 가속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물류라던가 그다음에 택배 수요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면 증가해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지점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우리가 이제 이 같은 택배를 통해서 움직이는 물량 자체는 계속해서 증가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앞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회용품 규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환경적인 부분들의 글로벌 방향성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 거기에 따른 반사이익 역시도 이 제지 쪽에서 누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이런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성장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한 종목인지 오늘 어떤 새로운 종목인지 궁금하네요. 네, 쿠팡의 글로벌화 우리가 응원하면서 그리고 빠른 배송도 좋지만 이런 배송 기사들의 안전한 이동도 우리가 응원합니다. 라운드 2 정리할게요.